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 용차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채팅창이 굉장히 뜨겁죠? 아까 제가 2시 30분쯤 우리 구독자님들 알림 신청하신 분들께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문자 받고 바로 접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다비드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인사말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접속하신 분들 인사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비드님 안녕하세요. HS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결님 안녕하세요. 상세 페이지 기획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작은 전문가 분께서 해주시는 영역이기에 키키라고 해주셨고요. 덕주 강사님 지난주까지 우리 강의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덕주 강사님 네, 같이 오늘 채팅창에 함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공식 아이디로 채팅을 담당해 주실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주혜원 매니저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마켓 판매자 교육센터 TV라고 하는 공식 아이디로 지금 채팅을 담당해 주시는 분은 주혜원 매니저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저희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네. 그리고 아티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이스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희경님 역시, 네, 접속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저희가 정각 이전에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슬기로운 초보생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접속을 쭉 하고 계시고요. 아마 라이브 교육이 시작이 되면 접속하신 분들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내일까지는 정말 빡시기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판매하셔갖고요. 주말을 또 재밌게도 보내셔야죠. 그래서 오늘 활기찬 5월 세 번째 라이브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정말 디자인만 좋다고 판매가 잘 되나요? 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지마켓 옥션, 즉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면서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고객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을 안내하고 우리 상품을 영업하는 건 누구예요? 네, 나를 대신할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정확도, 상품명에 대한 노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케팅적인 용역 다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도를 뽑자면 한 두 번째, 한 세 번째 해당되는 항목은 바로 상세 페이지. 이거 우리가 뷰 아이템 페이지라고 해서 마케팅 용어로는 VIP라고 용어를 칭합니다. 그래서 간혹 VIP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VIP가 아니라 뷰 마케팅 페이지라고 하는 이 용어, 웹 용어를 불러요. 그래서 VIP에 대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1시간 가량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건데 지난번까지는 상품 페이지에 대한 기획 요소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우리가 특장점이라고 하죠. 그걸 USP라고 하는데 그 USP에 대한 기준을 배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상품의 구조를 짜기 위해서 8단계의 상세 페이지 구성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퀴즈.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퀴즈 이벤트는 제가 정답자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할 겁니다. 정답자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얼마를 드리죠? 3만원 광고성 이머니를 팡 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깜짝 퀴즈. 우리의 상세 페이지는 지마켓 옥션 기준에 가장 최적화된 가로 사이즈는 몇 픽셀일까요? 제가 어렵게 질문 드린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 전에 퀴즈 먼저 드렸습니다. 몇 픽셀이죠, 여러분? 댓글창이 안 올라오는 거 실화입니까? 네, 용희님 860픽셀, 픽셀 그쵸? 픽셀이죠? 필셀이 아니죠? 맞죠? 네, 860픽셀
덕주 강사님 486픽셀. 이거 오답자로 선정을 해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어그로 끄신 겁니다, 저분. 네. 구름 상상 대장님 860픽셀.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어요. 맞아요. 860픽셀. 그런데 퀴즈가 이렇게 쉬우면 안 되겠죠? 퀴즈가 이렇게 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자, 퀴즈 860픽셀인데 그러면 G마켓 옥션에서의 우리가 이베이 에디터라고 하는 용어인데 지금은 ESM 에디터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ESM 에디터라고 하는 상품 페이지 등록하는 툴에서 한 번 등록할 때 860픽셀 가로의 최대 높이는 몇 픽셀까지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등록한다는 게 아니라 총 상세 페이지의 길이 몇 픽셀까지 등록이 가능할까? 네, 4만 픽셀이요. 네, 에이스페이님 4만 픽셀. 네, 다른 분들은요? 4만 픽셀, 다 4만 픽셀인가요? 네, 자,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쭉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결과 발표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입력을 해주셨을 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4만 픽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2000이군요. 2580 픽셀 45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이미지 등록할 때의 기준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은데, 총 전체에 대한 픽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세 페이지의 G마켓 옥션의 길이는 몇 픽셀까지냐? 이게 지금의 퀴즈 질문이었습니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3만원 광고성 임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그럼 정답 발표를 할까요? 네, 정답 발표는 4만 픽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5만 픽셀 또는 2만 픽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2만 픽셀이라는 건 뭐였냐면 G마켓 옥션 모바일용으로 상세 페이지가 노출될 때 2만 픽셀까지가 원본 노출이 되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 원본이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단 조건은 G마켓 옥션의 상품 페이지를 등록할 때 2.0 기준에서는 최대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지의 세로 길이는 4만 픽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4만 픽셀 맞춰주셔서 제가 그분 중에 한 분 뽑을게요. 그 분은 간혹 우리가 아직 광고비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장윤정님하고요. 제가 아는 그 장윤정님 아니시죠? 그럼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환님, 장윤정님, 정동환님, 제가 광고성 임원료를 안 드렸던 분들인 것 같아서. 구름상상님은 제가 광고성 임원료를 드린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분 중에서 장윤정님은 받으신 적 없으시죠? 제가 댓글 먼저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윤정님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성 임원이 신청은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는 장윤정님만 신청을 해주세요.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신청하시는 폼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올렸어요. 네, 그 폼을 가지고 퀴즈 이벤트 선정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라이브 교육 중에 제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정확하게 선정되신 분만 네, 지금 드리는 링크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윤정님만 신청하세요. 네, 많은 분들 우리 장윤정님께 정답자 중에서 한 분 선정된 거니까요. 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맞아요. G마켓 옥션의 상품 페이지를 등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만들든 또는 타 업체가 만들든 그럼 사이즈는 뭘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대부분 860픽셀의 가로에 높이는 2만 픽셀 안쪽의 사이즈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한다. 이게 G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마켓도 그 기준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고, 그게 다른 마켓들은 조금씩은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명확하게 860에 4만 픽셀 안쪽이면 그만큼의 구성도가 전환율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너무 길면은 어때요? 우리 고객분들이 페이지 내리는데 진짜 하루 온종일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가 얼마이냐, 그게 4만 픽셀 기준이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저는 연구 대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페이지는 길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좋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연구 결과에 어떤 게 있었냐면, 페이지를 고객들이 로딩을 할 때 그 로딩하는 이미지가 맨 아래까지 고객분들이 스크롤 뎁스를 좀 길게, 스크롤 뎁스라는 게 많이 나온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를 아래까지 스크롤 내리냐, 그래서 내리는 그 도달점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길면 길수록 도달률이 떨어져요. 하지만 너무 짧게 하면 우리 상품 페이지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상품 페이지 이미지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에이스페인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860픽셀에서 2580픽셀로 잘라서 24개를 등록해야 된다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꼭 24개가 아니더라도 잘라서 페이지를 등록을 하셔야지만 이미지의 로딩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적으로 좀 말씀드렸을 때, 모바일에 한 개 이미지가 보여졌을 때 그 한 개 이미지가 가급적이면 한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상품 페이지 내에서 특장점이 3개가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는 국내 생산, 두 번째는 특허받은 기술력,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료 반품,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 가지의 특장점을 한 페이지로 녹여서 한 번에 보여주면 우리 소비자는 이 세 가지를 인식할 때 인식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요한 포인트를 특장점으로 가져갈 때 페이지 하나에 하나씩에 대한 특장점을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바일의 비율이 16대 9 비율, 그리고 세로로 하면 9대 16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860 비율의 높이가 1200 정도의 비율을 가진다면 충분히 한 개의 이미지를 잘리는 게 없이 보여줄 수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가급적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만드실 때 860 픽셀의 디자인은 우리가 가이드를 잡고 포토샵으로 만든다고 하시면 1200에서 1500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300픽셀 정도 띄우고 또 1200픽셀 디자인 만들고 띄우고 또 1200픽셀, 그리고 자를 때는 동일하게 1200픽셀로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허용되는 게 860픽셀에 2580픽셀까지 자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 등록이 4만 픽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G마켓 옥션이 구조를 만들었지만 뭐 네이버 혹은 쿠팡 혹은 뭐 11번가, 티몬, 위메프 다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방송 주제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마켓에 운용을 하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뉴얼을 할까? 아니면 리뉴얼은 나중에 하고 그냥 광고를 할까? 뭐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 고민 중에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금 상품의 대표 이미지, 우리가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죠. 그 썸네일 이미지가 이대로 괜찮은 거냐, 아니면 썸네일을 비롯해서 상세 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다 수정해야 되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드리고자 기준을 딱 잡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소비자가 접속을 했을 때 여러분, 즉 당신의 상세 페이지가 구매에 정확하게 전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페이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기준을 잡을 거거든요. 그 기준은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문제야, 혹은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은데, 또는 상세 페이지에 후기가 별로 없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컨버전 레이트라고 해서 CVR, 즉 구매 전환율, 이 구매 전환율을 찾아내서 내가 상품 페이지를 한 달 정도 운영했던 그 현재의 현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오류에 대한 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 상품이 만약에 쇼파 커버다, 그럼 이 쇼파 커버라는 키워드로 유입한 고객들이 만약에 요번 한 달 동안에 100명이었다라고 하시면, 쇼파 커버에 들어온 우리 상세 페이지에 노출을 받은 우리 고객들이 구매 전환된 비율이 몇 퍼센트의 비율이었는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비율 자체가 10%냐 혹은 20%냐 30%냐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죠. 뭐였냐면, 내가 그 고객을 내 페이지로 끌어들일 때에 대한 사용되는 광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 광고비 대비해서 나의 광고의 이익을 우리가 수익률로 뽑습니다. 그럼 그 수익률이 만약에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비율 자체가 만약에 10%였을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5%였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잡힌다라고 하시면 내가 5%는 문제가 있어. 하지만 10%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페이지가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제가 기초단의 설명을 일부러 안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페이지의 기본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근데 중요는 한 것 같아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상품 페이지를 운영하면서의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고객이, 잠깐만 글씨 좀 크게 할게요. 글씨를 이따만하게 크게 바꾸겠습니다. 네, 조금 너무 작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모바일로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 모바일 사이즈로 키웠고요. 우리 고객이 상세 페이지를 노출을 받고 나서 구매를 하냐, 이 기준에서요, 내가 페이지를 운영할 때의 조건이에요. 만약에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이 전환율 요소가 10%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20%면 만약에 나한테는 광고 효율, 즉 광고 효율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 전환율을 10% 이상으로 받아주셔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20%였을 때 광고율이 플러스 요인으로 들어온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10%에서 20%의 이 중간에 10%라는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상세 페이지의 개선 전략이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기획이라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데이터화 시켜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그 문제 해결에 방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 친구가 성격에 문제가 있어. 저 친구 성격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조금 성격에 문제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저 친구 성격에 문제 있어. 그럼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좀 판단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친구를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겠죠. 즉 현황을 분석을 해야 돼요. 현황.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문제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운영했던 현재의 현황을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다면 광고에 대한 데이터, 결과 데이터 내에서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문제점이 5%라고 하는 전환율로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최적화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바람직한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그 퍼센트가 만약에 2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시면 나의 구매 전환율이 20%면 광고의 효율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5%에서 20%까지의 갭 차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 툴을 좀 쓸 건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CPC 광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G마켓 거를 좀 볼 건데요. G마켓에 보면은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라고 있죠. 그러면 광고 부가 서비스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G마켓 광고센터라 나오지만 네, 초창기 때는 여기가 이베이 광고센터라고 해서 파워클릭 광고센터의 메뉴였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G마켓 광고센터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지난달도 이 파워클릭 집행하는 광고 교육을 또 진행을 했었죠. 그거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혹시나 나 저 화면 처음 봐 하시는 분들은 네, 추천되는 영상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희경님이 질문 주셨나요? AI 매출업 요거 진행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G마켓 옥션 이 광고센터 내에서 파워클릭이라는 광고 뒤에 있던 메뉴가 앞으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 리마케팅 광고였다가 지금은 뭐 인공지능, AI, 매출업이라고 하는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설정하는 건 되게 쉬워요. 설정하는 건 진짜 쉬운 이유가 뭐냐면 기능이 보세요. 상품 등록 딱 누르잖아요. 광고 등록 누르잖아요. 그럼 설정할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무료 혜택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보세요. 매출업을 등록을 딱 누르면 이 파우창 닫아버리시고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정하는 거예요. 참여할 아이디 선택하고요. 판매자 허용 금액, 나는 하루에 10,000원 정도 광고할 거야 입력하시고, 나는 언제까지 할 거냐면 나 요번 달까지만 할 거야, 뭐 5월 달까지만 할 거야, 세팅 하나에 등록만 누르면 끝나는 광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별다른 여러분들이 이걸 뭐 배워갖고 뭐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희경님이 아마 지금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제가 광고 시간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별도로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파워클릭이라는 이 CPC 광고 내에서 고객들이 내 상품에 들어왔던 고객이 구매를 했냐 안 했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파워클릭에 들어가면 리포트라고 하는 항목별 리포트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광고를 내가 집행한 이력이 있어야지만 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타 마켓처럼 광고를 안 해도 고객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내 페이지에, 내 상품 어떤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그 고객이 구매를 했던 고객은 몇 명이고 그 비율이 나오는 게 가장 명확하지만 G마켓은 아직 통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옥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고를 좀 이용하는 겁니다. 자,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리포트에 항목별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간을 선택을 하고요. 뭐 한 달 정도 지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토바이 안장 제가 테스트로 판매 상품으로 등록해 놓은 게 있죠. 광고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안장 쿠션이라고 하는 광고를 집행을 했고, 조회하기 누르면 이 광고가 집행이 되면서 이 노출이라는 거는 제 썸네일을 고객분들한테 얼마만큼 노출시켰냐. 지금 1473명의 고객이 내 상품의 썸네일을 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G마켓에서 어떤 걸 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마도 키워드는 이런 거 썼을 거야. 오토바이, 시트, 쿠션 뭐 이런 거 썼을 거야. 딱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저번에 교육 시간에 등록했던 거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그러면 이 썸네일을 고객분들이 제 등록해 놓은 썸네일을 노출받은 수입니다. 클릭을 안 한 숫자예요. 그게 바로 노출소로 잡혀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은 클릭수라고 보여질 겁니다. 이 클릭수라는 거는 노출받은 유저, 우리 고객분들이 그 중에서 이 썸네일 이미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클릭을 해보겠죠. 그래서 클릭수라는 거는 클릭한 관심 있는 고객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클릭수에서 나누기 광고 그 노출수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이렇게 빠져요. 얼마가 나오냐면 12.22%라고 하는 이걸 CTR이라고 그래요. 클릭률. 여러분들 클릭률은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을까요? 지금 집중 잘하고 계신지 제가 댓글로 좀 확인할게요. 댓글이 조용하니까 진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딴짓 하고 계신 건지를 알아야 돼요. 네, 높은 거요. 에이스페이님이 진짜 에이스 짱. 여기서 짱 쓰면은 그거잖아요. 너무 노친내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하죠? 힙하다고 하나요? 굉장히 힙합니다. 네, 다위드님 높은 거 맞아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이왕이면 높은 게 좋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높아야죠. 닉네임하고 굉장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왕이면 높아야죠. 네, 미종국님 높은 거요. 맞아요. 왜냐면 노출수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오토바이 안짱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네, 노출되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노출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클릭수라는 거는 고객들이 내 썸네일에 대한 내 상품에 대해서 디자인만이 아니라 내 상품의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과 주목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엠보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상품을 소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엠보가 있는 걸 채택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쿠션이 엠보가 있으니까 엉덩이가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엠보가 있는 명확성을 보여주면서 고객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요즘에 어그로라고 하는데 아무튼 고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이 주의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22%가 아니라 막 2%고 막 1%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상품에 대해서의 노출 평균 순위가 3위인데도 그만큼 클릭률이 없다면 상품이 잘못됐든 소비자의 관심에 있는 상품이 아니거나 아니면 썸네일 이미지를 잘못 등록했거나 아니면 부수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같이 포함이 돼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그 상품이 보이지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준을 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말씀드리면 광고를 나중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광고를 등록을 할 때 제가 광고 등록해 놓은 거에 키워드 하나 추가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면 만약에 캠핑 의자예요. 우리 지난번에 덕주 실장님하고 캠핑 의자 얘기를 낚시 의자랑 캠핑 의자 얘기했었죠. 낚시 의자로 해볼게요. 낚시 의자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낚시 의자라고 하는 키워드에 한 달 동안의 평균 클릭 수와 클릭률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클릭률은 G마켓은 1.16%예요. 이거를 물음표를 이렇게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 1개월 동안의 파워클릭 광고에 노출된 광고의 평균 클릭률이래요. 근데 이거는 키워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 의자의 파워클릭에 노출한 썸네일의 평균 클릭률인데 만약에 내가 집행했고 상위 8등 안에 노출되는데 1.16%도 안 나온다. 만약에 0.7%다. 라고 하면 이거는 평균보다 이하인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상품이 고객들한테 좀 멀어졌다던가 아니면 썸네일 디자인에서에 대한 형태가 조금 안 좋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간혹 상품 등록할 때 페이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썸네일은 되게 이미지를 너무 작게 보이게 하거나 또는 대충 등록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낚시 의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상품으로 등록을 했고 광고까지 노출을 시켰는데
만약에 3% 이상의 클릭률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평균 이상의 클릭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썸네일을 등록했을 때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유지해봐도 나쁘지는 않더라 라고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리포트로 가볼게요. 자, 리포트 항목별 데이터를 좀 보면 다시 한번 제 걸로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12%의 클릭률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 클릭률이 12%래요. 뭐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평균적인 클릭률이 한 5% 미만일 텐데 여기서는 제 키워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2%에 대한 클릭률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저는 썸네일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아까 보셨던 썸네일을.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클릭률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전환율이라는 게 안 좋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판매 회원 중에서 제가 이분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카시트 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키워드 중에 카시트 발판, 유아 카시트 발판 혹은 카시트 발판이거든요. 그러면 카시트 발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이미지, 아마 제가 그때 코칭해드렸던 분이 요런 상품의 이미지였어요. 상품이 동일한 벤토 제품의 브랜드 상품이었거든요. 자, 요 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발판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요것도 아예 없었어요. 아마도 그때 이미지를 찾아보자면 지금 나오진 않는데 요런 게 없는 상태에서의 발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분이 네이버 광고를 했었어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그때 CPC에 대해서 결과를 보니까 클릭률이 막 2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검색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 거의 다 눌러봤다는 거에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클릭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전환율이 2%가 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런 거예요. 고객분들이 어그로만 딱 받고 나서 들어왔는데 아 이거 아니야 하고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온 건 좋겠지만 광고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클릭 수마다 광고비를 내요. 1클릭에 못해도 그때 당시에 500원 이상이었던 키워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분들은 많으면 좋지만 구매가 정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제시를 드렸던 거는 발판의 이미지가 너무 안 보인다. 명확한 발판을 좀 보여줘야 된다. 어그로 끄는 건 좋다. 외국인 모델을 써서 노출시키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내가 팔고자 하는 거는 그 외국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카시트에 대한 감성이 아니라 발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판 이미지도 같이 좀 보여주라 해서 저런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시트가 아이가 있으면 발판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거나 또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보여주면 그나마 좀 어그로 끌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클릭률은 떨어질지언정 전환율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드릴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클릭률은 썸네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썸네일에. 물론 썸네일은 이제 이미지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고객의 선호도가 있는 제품을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로 노출을 하고 있냐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마켓 후기를 좀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마켓 후기를 모으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에 대한 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반팔 티셔츠를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반팔 티셔츠 쪽에 어떤 디자인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베스트 상품군 중에 고객이 구매했던 이력들을 보시면 G마켓 기준으로는 그 구매 이력의 구매 후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구매한 색상과 디자인 옵션 번호가 매칭이 돼서 보여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원피스가 또는 티셔츠가 5가지 색상이 있더라.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마켓에서 베스트 상품군들의 후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핑크색 구매 비율이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5개의 상품 중에서 핑크색 티셔츠를 대표 이미지로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블랙 컬러를 노출시켰을 때보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네, 클릭률이 올라가는 걸 명확하게 보시고 정말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마케팅 그리고 광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를 운영해 나가는 전략으로 세운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가 영향을 끼치는 썸네일 이게 클릭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환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전환율. 물론 G마켓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광고를 해야지만 보여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혹시 우리 G마켓 글로벌 담당자님이 계시다가 하면 무슨 담당자님? 항상 말씀드리죠. 네, 플랫폼 매니저님이 보고 계시다라면 이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통계 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 상품들도 부탁드려요. 네, 아무튼 전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G마켓 파워클릭 광고가 집행이 되고 대표 키워드 또는 그룹별로 키워드를 좀 보고요. 거기서 전환율이 저는 지금 22%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그럼 전환율이 몇 %가 나와야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전환율이 10%든 5%든 20%든 뭐 100%든 다 필요 없이 광고 수익률이 나한테 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시면 그 전환율이 여러분들이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광고 수익률이 얼마여야 돼?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 말씀드릴게요. 광고 교육 시간에. 못해도 600% 이상이어야 돼. 최소 기준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하시면서 마진을 판매가 기준에서 20%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기준이다 보니까 기준이라고 보통이다 보니까 네, 여기가 600% 정도의 광고 수익률은 가져가야 된다. 자, 이때 전환율이 600인데 20%의 전환율이다라고 하시면 이 이상으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전환율은 20%를 이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20이든 30이든 40이든 그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이하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예요. 내가 전환율이 10%고 만약 10%보다 더 줄일게요. 5%고 수익률이 600%예요. 그 누가 느끼기에는 5% 전환율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아니요. 600%에 대한 비율 기준이면 5%는 최소 단위겠지만 그 이상으로만 가면 좋지 5%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 기준에서의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명품의 전환율이 만약에 20%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고객들이 명품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명품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판매 기준에서 마진이라는 게 높기 때문에 1%든 2%든 구매 전환이 낮더라도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 뭐 저렴한 뭐 미니 선풍기 같은 거 있죠. 미니 선풍기는 전환율이 20%든 30% 나와도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 그만큼 수익률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전환율을 측정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광고 수익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될 거는 광고 수익률에 따른 전환율. 만약 전환율이 10%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페이지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환율 안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제가 전환율이 좀 좋은 걸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요. 이 상품은 저만 거의 팔아요. 뭐 저만 파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 안장 커버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많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도 많지는 않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환율은 좋아요. 틈새 시장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경쟁되는 시장에서 캠핑용품이 좀 경쟁되잖아요. 그럼 캠핑용품을 잠깐 볼게요. 캠핑용품을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전환율이 몇 %예요? 이거는 지금 제 캠핑용품 제품인데 상품은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캠핑용 간이 화장실인데요. 요겁니다. 제가 등록을 해놓은 거고요. 뭐 판매는 많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육 삼아서 이렇게 PPT로 앉혀서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판매하는 거예요. 사실 일부러 반? 뭐 진짜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안 팔았거든요. 자 보시면 이 광고를 했던 데이터가 이 데이터예요. 이거
지금 노출수와 클릭수와 그리고 판매된 데이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환율을 보니까 거의 6% 정도, 5.8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은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마진 20% 보면 저는 수익률이 600%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요인이에요. 물론 페이지, 상세 페이지만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뭐 키워드에 대한 광고가 비가 너무 높아서 뭐 순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면 첫 번째는 전환율이 만약에 7%, 10%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구매한 금액들이 높아질 거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첫 번째로 다른 게 다 문제가 아니고 상세 페이지에 대한 리뉴얼이 문제다라고 하시면 전환율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환율을 파악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문제 요인을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고객이 구매를 안 한다. 고객이 상세 페이지를,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고객이 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냐? 페이지라기보다도 상품은 보고 있던 거냐? 상품 페이지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팔려면요, 못해도 내가 구매 전환율 10%면 10명은 들어와야겠죠. 그럼 전환율 10%면 한 명이 팔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에 평균 들어오는 사람이 5명도 안 돼, 2명도 안 돼, 3명도 안 돼. 그리고서 한 명이 팔길 원한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이 뭐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통상적으로 이 시장을 보니까 뭐 캠핑용품 시장에서 내 상품군이 한 10%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 있더라 라고 하면 못해도 10명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고객들이 그만큼 들어왔냐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파워 클릭을 해봤냐, 아니면 타마켓에는 통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누차 말씀드리죠. 타마켓은 뭐 N사나 뭐 제가 뭐 그 기업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N사 또는 11땡땡땡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C사도 있죠. 뭐 팡 하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 통계라는 게 있는데, 이 쿠팡은 좀 뺄게요. 쿠팡 이것도 마찬가지 광고가 좀 필요한 거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통계가 지원이 되더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마켓에 등록한 상품과 뭐 N사나 11번가에 등록한 상품이 동일하다, 가격도 동일하다, 그런 경우면 일반화를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G마켓에 캠핑 간이 화장실을 등록을 해놓고 동일한 페이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네이버 N사에도 등록을 해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N사의 기준에 내가 일반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걸 G마켓으로 대입해서 예측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럼 10명이 들어왔는데 혹은 100명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나 사냐? 자, 만약에 10명이 들어와서 2명이 샀다, 2명이 구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20%의 구매 전환율을 내가 확보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20%의 구매 전환율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뭐였어요? 광고 효율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20% 구매 전환율이고 이게 로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광고 효율 600% 정도 이상, 600%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의 로아스를 확보했다라고 하시면 그때 당시의 전환율은 20%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자 10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샀어요. 그럼 10% 전환율이고요. 그러면 자 광고의 연관성에서 10%는 600%가 이상이 되지 않고 만약에 300% 정도 됐더라. 이건 10%가 문제의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자 결론.
10%의 구매 전환율을 20%로 올려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요인들이 하나인 겁니다. 무턱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자, 우리 디자이너한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나 상세 페이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페이지 왜 수정하시려고 하죠? 그냥 조금 시대가 좀 뒤떨어진 것 같고요. 너무 예전에 찍은 디자인들이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건 대표님 마음인 거예요. 대표님 생각이고 대표님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전환율이 20%가 나온 거예요. 아까 600% 로아스 기준에서 20%, 30%까지. 그러면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리소스, 그 금액 자체를 광고의 추가적인 노출이나 상품에 대한 추가 옵션에 대한 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페이지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환율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는 클릭률과 전환율 그리고 광고 효율. 그래서 정리를 한번 딱 해보자면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막 정신없게 썼지만 딱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클릭률 CTR, 두 번째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CVR, 세 번째 광고 효율, 이거는 로아스라고 합니다. ROAS. 이 세 가지 기준이 페이지를 우리가 완성시키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완성시키는 기준이다. 왜 기준이 되냐면 상세 페이지는 디자인이 물론 디자인물이긴 하지만 이건 디자인물이 아니고요. 뭐냐면 고객 구매 안내 페이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디자인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냐,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아셨다라고 해도 오늘은 1시간 라이브 교육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좀 드려볼까요? 자, 집중을 하겠습니다. 퀴즈. 요거는 좀 단답식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관식으로 좀 떨어져요.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내가 신규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신규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정확한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시계를 사왔거든요. 제가 맨날 라이브 교육을 하면 50분을 넘겨서 거의 1시간을 넘겨서 제가 교육을 끝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빵만하게 큰 이 시계를 갖고 왔어요.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시계예요. 내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전자시계라고 한 탁상용 전자시계를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페이지도 20만원 정도 투여해서 디자이너한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디자인 잘못 만든 것 같아. 페이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거의 판단 기준을 사용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타마켓에는 일반 통계가 있고요. 만약에 G마켓에서 판단하고 싶다면 G마켓 광고를 태운다 그랬어요. 그것도 파워클릭을 태운다 그랬죠. 그리고 탁상 시계라고 하는 대표 키워드가 만약에 탁상 시계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유입 대비해서 전환을 볼 거예요. 그 만약에 전환이 10%라고 나왔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탁상 시계를 등록해 놓고 일주일 동안 한 고객이 접속한 사람 수로 기준으로 하면 100명 정도가 들어왔고 그 중에 내가 한 10개가 이게 10개가 나갔다 라고 했을 때 전환율 10%가 나올 거예요. 데이터로. 그러면 이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전환율 10%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이 기준이 뭔가요? 다팽몰님은 아이콘으로 말씀 주셨어요. 이거 아이콘이죠. 더하기. 자, 질문이 퀴즈가 너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세 페이지가
우리 디자이너한테 20만 원 주고 맡긴 게 결과물이 나와서 등록을 했는데 이 상세 페이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결정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뭔가요? 이게 질문입니다. 대규님께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셨고요. 이왕이면 광고 효율. 그리고 김종문님께서도 광고 수익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홍님께서는 ROIS 구매 전환율, 그 다음에 로아스율 대비, 로아스율 대비 뭐 비슷한 얘기겠죠? 로아스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1시간 알차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로아스 기준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수익률 또는 광고 효율 다 맞다고 할게요. 다 맞습니다. 즉 나한테 유입당 매출 기준의 비율을 보는 이 로아스가 광고 10% 전환율 10%든 20%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 겁니다. 이거 한번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많은 분들이 저 전환율 5%인데 저 문제 있어요. 전 전환율 20% 이거 괜찮은 건가요? 진짜 많이들 여쭤보세요. 오픈마켓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또 여쭤보시는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라고 꼽습니다. 또는 이 기준을 잡을 때는 그 10%가 이익이 되고 있나요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영어는 광고비를 쓰지 않고 전환율 10%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 광고를 투여하고 나서 10%고 광고 효율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는 거는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러분 내가 정말 지마켓에 광고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를 하고 모든 메인 키워드에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아스가 400%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 우리가 가장 손쉬운 건 중에 하나가 만약에 노출과 유입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페이지가 개선이 됐을 때 수치가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그런 주제를 좀 만들어 봤고, 자, 두 번째 제가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주제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패션 잡화들 상품들이 대부분 지마켓 등록할 때 1.0 상품으로 많이 등록을 하거든요. 1.0, 2.0 차이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지마켓 옥션에서 1.0과 2.0의 노출 우선도를 없애는 그런 취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1.0으로 등록해야 돼? 뭐 2.0으로 등록해야 되는 마켓에서 지금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형태를 보시면 아마 딱 답이 나올 거예요. 혹은 지금 현재 베스트 상품군들을 좀 보면은 내가 등록한 상품들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상품들을 등록하는 판매자분들의 상품 구조만 보더라도 1.0, 2.0의 답이 나올 거예요. 네, 덕주 강사님께서 덕실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0명이 들어와서 10개가 판매가 되어 전환율 10%가 낮다. 이 상세 페이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이거 지금 아까 그 퀴즈에 대한 거 말씀 주신 거군요. 네네. 저기 정답자 발표를 안 했죠? 네. 정답자는 네, 아까 정답자 맞춰주신 분에 제가 딱 이름이 딱 꽂힌 게 있어요. 대규님, 원대규님께서 구매 전환율이라고 정확하게 이게 오답이었죠? 잠깐만요. 대규님은 전환율이라고 오답. 죄송합니다. 우리 대규님은 제가 못 드려요. 이왕이면님께서 드리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광고 효율이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이왕이면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종무님도 맞춰주셨고요.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드릴 거니까요. 네, 이번에는 이왕이면님. 제가 다음번에 대규님 정답 맞춰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은 링크 드린 거를 여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를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올릴까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이왕이면님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왕이면 님께만 발음하기가 힘드네. 이왕이면 님만 여기 링크에 넣어주세요. 네, 광고 효율과 로아스는 다른 건가요? 라고 종무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광고 효율은요, 로아스는 명확한 말은 이거예요. 광고비 대비한 매출의 비율, 그걸 통상적으로 광고 효율이라고 부르고 광고 뭐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수익률은 다른 얘기거든요. ROI라고 하는 부분이 이 수익과 관련된 비율을 따지는 거고, 사실은 광고 효율이 명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파워클릭에 광고 효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광고 효율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희님께서 주제가 어려운 건지 설명이 내 수준보다 높은 수준인지 어렵네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광고에 대한 부분하고도, 그리고 페이지도 이게 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오픈마켓 판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페이지는 이런 사이즈로 만드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 담으세요. 디자인은 이래서 이쁘고요. 무슨 소스 같은 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 영상에 다 설명이 좀 드렸어요. 대표적인 이야기는 한번 제 영상 중에서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페이지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냐, 또는 진짜 내 상세 페이지가 잘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냐를 파악하는 기준이었던 게, 네, 맞아요. 전환율. 그리고 그 전환율은 뭐에 영향을 끼친다? 광고 효율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선생님께서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면 이전 영상들 중에서 저희 이베 에듀 그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영상 중에 아마도 이제 제 이름만 검색해도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그 영상들은 조금 난이도가 쉬운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거 듣고 오늘 교육 내일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내일 다시 보기 들으시면 그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아마 박수 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패션 판매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런 경우예요. 지마켓 1.0으로 패션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지마켓 1.0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을 클릭해서 팝업 링크를 띄울 수 있다 이거예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트 상품군들이 있죠. 패션 잡화 분들이 1.0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패션 의료로 들어왔습니다. 옵션이 좀 많은 상품을 좀 볼게요. 만약에 데일리 N이라는 판매자 상품을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지금 최근 이제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반팔, 루즈핏의 이런 롱 원피스 티셔츠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이분이 상품을 등록해 놓은 게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가. 보실게요. 옵션 번호로 보시면 1번부터 40개 이상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이 상품으로 등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클릭률이 좋더라. 내가 만약에 상품군 중에서 만약에 이런 상품으로 등록을 했는데 클릭률이 1.0%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가 핑크색으로 바꾸니까 3.7 혹은 뭐 10%까지도 올라오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대표 이미지를 고객 선호도에 맞게 바꾼다 이겁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한 상품군의 구매 후기들을 분석해라 라고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죠. 상품평에 들어가 보면 상품평에 일반 상품평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컬러들이 나와 있어요. 이 컬러들을 분석해 보니까 소비자들은 핑크색 컬러의 루즈핏을 좋아하더라. 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데이터화 시킨 거를 실제 디자인으로 안 칠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게요.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상품들이 1.0 같은 경우는 그룹핑이 따로 되진 않고 내가 그룹핑을 직접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옵션 리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택 리스트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럼 만약에 고객분들이 페이지를 좀 보면서 7번 상품을 누르면 7번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자세히 보기 팝업으로 나옵니다. 혹시 이 팝업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제 영상 중에 패션 상세 페이지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팝업 링크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 거, 그거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클릭하고 고객들이 선호 있는 거를 40개지만 딱 보고 싶은 것만 볼 거라는 거예요. 딱 보고 싶은 것만. 40개 상품 중에 한 달 데이터 뽑아보니까 딱 5개 상품만 고객들이 좋아하고 나머지는 거의 접속이 없었다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켓은 이렇게 데이터를 심화된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켓이 주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운영을 해요? 그럼 자사몰은 가능합니다. 내가 페이지를 뭐 카페24나 고도몰이나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하시면 내가 운영되는 전 페이지에 대한 유입과 전환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픈마켓 내에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첫 번째는 G마켓에 있는 상품의 1.0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1.0 상품에서도 팝업 링크를 내가 개별적으로 웹페이지로 띄우시는 분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뭘 적용할 거냐면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거예요. 이게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적용하든 또는 구글의 애널리틱스를 적용하든 또 타 포털의 애널리틱스를 적용하든 모든 애널리틱스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오픈마켓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을 거예요.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페이지, 이 웹 HTML 문서는요, G마켓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데 내가 만든 이 HTML 문서에다가 소스로 방영해 놓는 거야. 뭐냐? 애널리틱스 소스를요. 뭐 많이들 쓰는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버 애널리틱스 가입하시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하고 애널리틱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애널리틱스 내에서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 등록 버튼 누르고 사이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이름을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팝업 창 인기 순위 분석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 팝업 창의 인기 순위를 보고 싶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이트 URL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점 찍을게요. 어차피 우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켓에 있는 팝업 창을 분석할 거니까요. 등록 버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애널리틱스 쓰는 거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팝업 창을 띄우는 이 팝업 창 HTML 문서 있죠. 만약 이 팝업 창 만드는 걸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팝업 창의 애널리틱스를 적용을 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볼게요. HTML 문서를 아마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미지 호스팅을 1.0을 했을 때 이미지 태그에 뭐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하기, 바탕화면에 뭐 팝업 링크 뭐 1번, .html 이 문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호스팅에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뭘 심었어요? 네, 애널리틱스 소스를 심었죠. 그러면 그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보여드릴게요. 적용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애널리틱스에 접속을 했을 때 시작하기 눌러서 내가 적용한 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 적용해 놓은 게 있거든요. G마켓 패션 팝업 창 로그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해놨습니다. 들어오면 제가 테스트로 한 2번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온 방문자 수가 잡히는 거죠. 광고한 거 아닙니다. 그쵸? 그냥 들어왔을 때 그 팝업 창을 로딩한 우리 고객들이 2명, 제가 테스트로 해봤어요. 어제랑 엊그저께랑. 그래서 이렇게 2개 들어왔고, 심지어 뭘까지 확인이 되냐면 유입 분석에
유의편. 근데 이거는 검색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페이지 분석의 인기 페이지, 여기에 페이지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나와요. 그럼 만약에 40개의 팝업 창을 운영하는 아까 보셨던 그 판매자님이다. 그럼 40개의 링크를 심어서 그 링크마다 들어온 데이터를 보면은 40개 중에 상위에 있는 상품들만 고객들이 자세히 보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세히 보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평균 체류 시간은 몇 초 정도가 소비자가 머물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운영하는 팝업창 중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의 상세, 즉 팝업 자세히 보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고객의 취향에 맞게 그걸 조금 더 상위로 올리거나 또는 그 상품만에 대해서 마케팅을 따로 할 수가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팝업창에 들어왔던 고객분들이 네이버에 로그인 돼 있잖아요. 그럼 뭐까지 나오냐면 사용자 분석의 인구 통계라고 해서 남자가 들어왔었는지 여자가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나이대가 얼마인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로그인 돼 있는 방문자만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판매하시다 보면 페이지를 뭐 포토샵만 잘한다고 이게 잘 팔리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웹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한 건 다 잘 팔리게요?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것들이 있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페이지로 녹이냐 이 기획의 처음 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읽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님으로서 또는 기획자로서 판매자로서 상세 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판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제가 이거 편집해서 내일 저녁 7시에 또 업로드 할 거니까요.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각 잡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이 있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또 추가적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 겁니다.